네, 경제 시그널 시작합니다. 뜨거운 시장을 뜨겁게 분석해 주실 빈센트 하나증권 김두원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의 빈센트입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저도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빈센트예요? 그 진짜 네. 궁금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스타트업을 잠깐 다니다 왔는데, 네. 스타트업 가니까 수평 문화를 지향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영어 이름 갖고 와라. 네, 네. 근데 저희 집안 내력인데, 저희 부모님들이 다 국제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고모부가, 집안 얘기까지 나오네요. 네, 고모부가 프랑스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 여동생이 소르본에서 한 10년 갔다 왔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생한테 간 거죠. 어. 오빠가 이렇게 스타트업 가는데, 영어 이름을 달라고 네. 가져오랜다. 그래서 동생이 이런저런 얘기 하더니, 그러면 불어 중에 씨몽이라고 있으니까 네. 그걸 갖다 써라. 시모. 네, 네. 그래갖고 발음이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네, 씨몽이 불어로 꿈을 이룬 자예요. 그리고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스타트업 간 다음에 얘기를 했죠. 씨몽으로 하겠다. 그런데 그게 영어 이름으로 사이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씨몽이 영어 이름이 사이먼이에요. 파운더가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속된 말로 까였고. 그래서 둘째 날 동생한테 야, 까였다.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 귀찮게 하네. 막 이러면서 오빠는 예전부터 도전과 승리를 추구하니까 빅토리 영어의 빅터가 망생 빈센입니다. 아. 그래서 빈센트가 네. 된 겁니다. 아, 얘기를 하시니까 눈에서 광채가 나오시는데요? 이마가 아니고요. 아, 눈에서요? 네. 아, 근데 의미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값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 이름값이요? 네, 궁금해요. 네, 뭐 이름이야 언제든 제가 기호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데 계속 도전하고 또 증명하고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뭔가 엇비슷하게 잘 맞아가는 것 같기는 한데요. 맞습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가서 이번 주 사실 이런저런 이슈 많았거든요. 삼성전자 이슈도 있고 좀 미 이란도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했는데 우리 시장이 잘 버틴 것 같긴 해요. 오늘 이렇게 보면은 좀 바쁘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어떠세요? 이번 주가 다사다난했죠. 왜냐하면 8,040포인트 지난주 금요일 날 잠깐 찍고 네. 흔히 찍먹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에 상당히 하락폭이 컸다가 네. 오늘 금요일자 한 주를 마감하는 어제 목요일부터 상당히 리바운딩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강세장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과거의 코스피 지수의 강세장 속에서 이런 하락폭은 간간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이 불안하죠. 왜냐하면 오르는 종목은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주도주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1, 2, 2위밖에 없을 뿐더러 그렇죠. 지수는 거의 8,000포인트에 근접했는데 내 계좌는 왜 이러냐 이런 것들이 과거와 다른 강세장에서의 특징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다사다난 했는데 네. 여전히 강세장의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과는 다른 방법으로 유튜브, SNS, 어디 메일로도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요? 직접, 네. 그동안 한 며칠 동안 받아왔습니다. 오신다고 해서. 네. 그래서 궁금증을 직접 풀어주는 나에게 답을 줘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거든요. 나에게? 답을 줘. 아, 그러면 반응이 안 나오면 이제 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네요?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쭉 알겠습니다. 갑니다, 저희는. 좋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이번 하락을 1차 조정이라고 보시는지, 또 조정 전 한번 차익 실현이나 리밸런싱을 써야 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가파른 반등도 시일 내에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라고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조정이라는 것의 네.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보통 금융시장에서 한 15% 내외의 하락은 조정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주간 단위로 조정일 수 있죠. 네. 다만 이전과 달리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대세 상승장입니다. 상승장 속에서도 큰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과거 한국의 56년의 금융시장 역사상 80년 후반에 함저호황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네. 5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연간으로 올랐었고요.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네. 우리가 바이코리아라고 해서 상당히 그 부분도 5년 동안 우리 코스피 지수가 시세를 냈습니다. 즉 8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 네. 20년마다 글로벌 패러다임이 바뀌는 속에서 한국이 부각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번이요. 2025년부터 시작하는 대세 상승장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올해도 네. 전년에 코스피 지수가 연간 75% 상승했고 올해도 벌써 80% 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대세 상승 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은 그냥 기울일 뿐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참아라. 넘겨라. 참을 때보다는요. 오히려 잘 넘겨라. 밀리면 네. 사라. 사라. 네.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바로 넘어갈게요. 양자 마이너스 50% 이상 물렸는데 장투하면 언젠간 복구되겠죠? 라면서 슬프게 써주셨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장투부터 다시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앵커님 같은 경우는 장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투요? 네, 장기 투자. 저는 장기 투자가 맞다고 생각하는, 왜냐면 엄청 안전 추구 스타일이라서 네. 대형주의 장기 투자 음. 파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 투자의 정의를 내리자면 어떤 게 장기 투자일까요? 전 10년 이상. 10년 이상. 네.
비슷하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요. 보통 사람들의 장기 투자는 오늘 삼성전자를 사서 10년 동안 묻어둔 다음에 네. 그때 계좌를 열었더니 100%가 썼다. 그렇죠. 장기 투자죠. 누구나 꿈이죠. 네, 근데 네. 저는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거는요. 비자발적 투자입니다. 아. 장기 투자는요. 네. 매월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금액을 꾸준히 사는 것이 장기 투자입니다. 따라서 그 차이가 있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나중에 평단을 열어봤는데 평단이 100만 원이다. 그리고 100배 벌었다. 보다는 평단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조금씩 밀리면 사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단 조건이 있습니다. 네. 계속 성장 산업이냐 네. 아니면 미래에 대한 꿈을 먹고 사느냐 이것이 기본이 된다면 네. 장기 투자라는 것은 밀리면 사는 것처럼 꾸준하게 모아가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양자 어떤 특정한 업종을 말씀 주셨는데 네. 50% 하락, 70% 하락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아니면 이 분야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양자라는 것은요. 네. 글쎄요. 넥스트 주도주는 무엇일까? 반도체 이후에 AI 다음에 무엇일까? 피지컬 AI, 양자, 우주, 로봇 등등이 있을 때 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아직 양자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어제 외신이죠. 네. 9개 양자 컴퓨팅 기업에 한 2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네. 돈으로 한 3조 원 네. 네, 정도의 이제 보조금인데 어쨌든 키우려는 산업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당장 체감적으로 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오히려 그럴 정도의 용기라면 애석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미는 산업이 있습니다. 여주사라고요. 네. 여전히 네요. 주도주를 아. 사라. 그래서 네.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저희가 픽을 했는데 삼성전자 많이 올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계속 두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이 타이밍에 올랐을 때 일부 수익 실현을 하는 게 현명한지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쯤 되면 이제 K 컨설팅인데요. 네. 어떤 주식을 살 때 기대 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삼성전자를 네. 오늘 30만 원 찍고 좀 내려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25만 원에 샀다. 네. 그럼 앵커님 같은 경우는 25만 원에 샀으면 얼마에 팔 겁니까? 마음은 네. 조금만 올라도 5만 원만 올라도 팔고 싶은데 네. 사람이 정작 5만 원이 오르면 또 오르겠지라는 마음으로 두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흔들리는 마음은 네. 변수인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25만 원에 샀을 때요. 기대 수익률 어느 정도의 목표한 금액이 왔다면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5만 원에 샀다. 네. 근데 30만 원에 팔겠다라고 하면 30만 원에 파세요. 더 오를 것 같아도 그러면 더 오를 것 같으면 네. 다시 사세요. 다시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네. 그런 익절의 좋은 경험들이 나에게 장기 투자나 음. 아니면 꽤 좋은 종목들을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하나하나 축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미들의 단골 질문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하이닉스 200만 원 찍었잖아요. 200만 원짜리 하이닉스 한 주, 그리고 20만 원대, 사실 이제 30만 원이죠. 삼성전자 10주 사는 것 중에 네. 뭘 고르시겠어요? 아침에는 아빠가 좋고 밤에는 엄마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똑같은데요. 아,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네, 어렵죠. 네. 근데 저는요, 기본적으로 종합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보다는 HBM 단위 메모리 업종 기업인 SK하이닉스를 좀 더 좋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유는요? 이유는요, 베타, 즉 탄력성이 더 좋기 때문이고 그만큼 가볍다라는 것이죠. HBM 시장이 전 세계를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네. HBM3에서 4로 넘어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해자가 바뀐다, 즉 네. 마켓 쉐어가 바뀐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HBM의 왕자는 SK하이닉스입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의 모멘텀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결국 피어 그룹입니다. 동전 기업이지만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저는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번에 시장이 오르니까 다시 또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동의는 하세요? 네, 긍정적인 얘기죠. 근데 목표가가 왜 오르냐라고 보면 보통 애널리스트들이요 주가를 산정하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네. 이건 항정식이 아니고 방정식인데요. 네. 앞단에 밸류에이션과 EPS, 이익이라는 것이죠. 즉 글로벌리 투자자들이 한국의 기업, 즉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건 네. 밸류에이션이고요. 뒷단에는 이 EPS 같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가. 지금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는요.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에 가름해서 계속해서 상승, 타겟 프라이싱이 상향 조정되고 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래요. 그러면 좀 더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보세요? 네. 어느 정도, 그 많다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그거는요. 지금의 전망이 한 달 뒤에 저에게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네. 물량이라든지 실적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을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지금, 기관 중에서 400만 원 타겟 프라이싱이 가장 높은 가격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뭐 12개월 포워드이긴 하지만, 12개월 포워드라는 것은 지금부터 1년 뒤에 네. 목표 주가인 것이죠. 충분히 리즈너블, 즉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속도를 내볼게요.
증권 업종이 사실 한동안 막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미 많이 올랐고요. 근데 앞으로도 유망한지 궁금하고 도도 될지 고민이 됩니다. 증권주를 대부분 사셨던 분들은 두 가지일 거예요. 음. 하나는 이제는 은행이냐 증권이냐 보험이냐 했을 때 네. 금융주 속에서도 은행보다는 증권이 훨씬 더 수익원이 다변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하나 있었을 거고, 네. 두 번째는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뜨다 보니까 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다. 즉 이 거래량은 결국 수수료의 수익원이기 때문에 증권이 돈을 많이 벌 거다. 실제 굵직한 2개 정도의 증권업계 회사들은 네. 분기당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자, 어마어마한 일이죠. 과거에 비해서 거의 5배에서 10배 정도 이익이 증진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이익에 대한 함수라는 측면에서 주가도 그만큼 시세가 날 것이다 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는 거라고 보세요? 지금이라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거죠. 코스피의 우상향을 보는 가운데서 증권만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성을 틀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8,000피에 거의 목전에 와 있는데요. 네. 예전에 5,000피 때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코스피 5,000피 시대는 종착지가 아니고 기착지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래요? 코스피 네. 10,000포인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증권 산업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처럼 앵커링 역할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네. 상당히 상승 기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저도 굉장히 궁금한 거거든요. 개인적인 질문인가요? 네, 진지하게,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네. 진지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관련인데요. 만일 지금 애널리스트님이 5개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뭐 섹터든 뭐든, 네. 어떤 걸로, 어떤 비율로 하실 것 같으세요? 이것도 거짓 개인 컨설팅인데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비중을 좀 정해야겠죠. 집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네. 주소득은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부 기조가요. 쏠림이 싫다는 겁니다. 네. 즉 부동산과 동산에 우리나라 가계 포트폴리오의 79%가 부동산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30%입니다. 독일은 55%고요. 네. 어디가 황금줄인지 모르겠으나 한국은 너무나 쏠려 있다.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 아니고 네. 움직이는 자산, 동산으로 움직여라. 그게 정부 기조입니다. 즉 강이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왼쪽으로 간다는 것은 연어처럼 참 힘들죠. 네. 결국 완성된다 하더라도 끝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정부의 기류를 우리는 한 번쯤은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면요. 네. 동산 쪽에 좀 더 특화될 것 같습니다. 동산이라는 것은 미국 주식이 있고 국내 네. 주식이 있고 여러 가지 주식이 있죠. 네. 더 나가서 대체 투자, 금, 은, 원자재, 또 비트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바야흐로 주식의 시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국장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국장의 비중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오히려 국장 중에서도요.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쏠림입니다. 네. 여주사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를 위시한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을 적어도 60% 이상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더 생각을 많아지긴 하고요. 하네요. 맞습니다. 그 이외에 최근에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마음을 들어서 네. 인플레이션의 해지 자산은 금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저희가 제안드리고 있는 포트에 네. 네이밍이 있습니다. 당신의 포트가 빛나도록. 네, 좋은 빛나는 말이네요. 금과 네. 네, 또 앞으로 우리의 수익을 빛낼 수 있는 HBM을 비롯한 SK하이닉스. 그 외에 뭐 다른 것들은요. 네. 워낙 비중이 작으니까 SK하이닉스를 위시한 메모리 반도체의 60%, 금의 한 10%, 네. 그리고 현금 한 10%. 그럼 벌써 나머지는 20%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 부분은 개인의 기호대로. 기호대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너무 귀여운 사연이라서. 귀여워요? 네. 네. 마지막으로 30대 초반 아기 개미분의 사연입니다. 네. 자, 남들 사는 주식만 소량씩 사다가 이번에 19층에서 하이닉스를 샀다가 30층에서 냅다 팔아버리면서 매도 타이밍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째, 초보개미 주식을 살 때 이것만큼은 확인해라 하는 안전한 상장사 확인법, 그리고 둘째,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알 수 있는 그래프를 보는 기본 가이드인데, 전 이거 보면서 너무 네. 성실해서 귀엽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답변을 좀 주세요. 네, 일단 이분의 고민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19층에 30층은 아마 삼성전자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19만 원에서 30만 원. SK하이닉스는 다닐 때가 다니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어찌 되었건 아니면 다른 표현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자,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확인법 그거는 개인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정답이 없는 것처럼 자기만의 네. 솔루션을 차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뭐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만 원에 삼성전자를 샀다. 그럼 얼마에 팔까? 그때 정해놓으면 한번 팔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스스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옷이 나에게 꼭 맞는 옷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을 지켜라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요, 주식 투자는요, 확신이 아닌 확률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확률, 돈이 네. 얼마나 모이고 있느냐, 그게 네. 그 시기에 주도주일 텐데요. 그러면 두 번째, 적절한 매도 타이밍은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사기 전에 정해라.
그리고 원칙을 지켜라. 그리고 확신보다는 확률로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그게 쉽지 않아서 문제죠, 뭐. 안 쉬운가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 보는 건 있나요? 두 번째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알 수 있는 그래프. 사실 네. 이것도 답은 비쌀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쵸? 이거는 뭐 차트 매매일 수도 있고 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프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그래프로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것은 내가 매도 타이밍을 음. 어떠한 보조 지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네. 가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귀결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뭐 모든 것을 봐야죠. 주식 투자하면서 어느 한 부분을 보는 것은 되게 위험한 것이고요. 네. 차트도 보고 금리도 보고 수급 다른 것도 봐야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주식시장의 컨셉이요. 실적에서 매크로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흔히 매크로라는 것은 이코노미스트들은 매크로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주식투자들이 얘기하는 매크로는 금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리를 좀 중요하게 여기자. 언론에서 나오는 미국의 30년 금리, 3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 2007년 7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것들이 다 위험 신호거든요. 네. 따라서 다양한 매크로 지표 중에 있어서 앞으로 금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확인법이라는 것은 제가 원칙을 지켜라. 사기 전에 미리 목표 주가를 정해라. 네. 확신보다 확률 이런 말씀드렸고 매도 타이밍은요. 다양한 보조 지표 중에서 앞으로 3개월 동안은 금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은 여기까지고 이제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그동안에 전쟁도 있었고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다시 좀 투심이 강해지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현재 시장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현재 시장이요? 네. 현재 시장은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한 1년 동안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의 우상향 가능성이 네. 있다. 왜냐하면요. 결국 다양한 매크로 변수들이 있습니다. 네. 매크로 변수들, 금리, 환율, 성장률 등등, 물가 이런 것들은요. 지금 다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왜냐? 전쟁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가 거의 1년 넘게 네. 8,000피의 목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악재를 질려받고 우리의 상승 모멘텀, 즉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물론 실적이요. 우리 상장사의 3,000개 종목 중에서 일부 한 5개, 10개 이 종목들이 대부분 상장 기업들의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즉 쏠림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요. 그게 난이도가 높은 시장보다는 반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난이도가 좀 더 쉬운 시장일 수 있다. 돈을 버는 기업은 정해져 있고 많이 올랐다는 것은 가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이는 변수, 가격보다는 네. 오히려 근본적인 펀더멘탈, 실적의 가시성을 보는 게 중요하다. 여전히 지금 시장은 강세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긍정적인 거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요, 코스피 얘기를 좀 하면, 노무라 증권에서 코스피 11,000선을 전망하기도 했는데, 애널리스트님 책에서도 살짝 언급하셨잖아요. 네. 만 시대가 낯설진 않다라고 하셨는데, 동의를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쵸. 근거도 알고 싶어요. 저희 하나증권에서 이미 타겟 프라이싱이 10,000포인트를 훨씬 넘게 네.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즉 간단히 뭐 숫자로 말씀드리면 1년 뒤에 우리 상장사들의 한 해 동안 벌어들일 영업이익이요. 지금 네. 860조 원 정도입니다. 860조 원대에서 아까 제가 주가라는 것은 네. 밸류에이션 곱하기 EPS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익이 860조 원입니다. 그럼 앞에 밸류에이션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20년 동안 평균 밸류에이션 PER이요. 9.9배에서 10배입니다. 그러면 러프하게 10배를 곱하게 하면 8,600조 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8,600조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0포인트입니다. 근거가 확 들어오는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앞에 밸류에이션 정말 금리가 낮춰지는 것인가 네. 아니면 이런 산술적인 지표 말고도 우리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눈높이가 달라진 것인가 라고 하면 멀티플, 즉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는요. 12배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많이 만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사이에 쭉 맨날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좀 이제 앞으로의 이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하락 시그널, 요거는 좀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할 만한 사건들이 좀 있을까요, 앞으로? 더 중요한 건요. 그것보다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락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즉 뇌관이죠. 네. 그런 것들이 불거져서 하락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비할 시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불거졌을 때 네. 2007년 서프라임 때 서프라임 모기지, 알트론, 프라임 이런 것들에 다 우리가 몰랐던 것처럼 파생 상품 등등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저는 염려스럽지 우리가 아는 것들 금리, 인플레이션 네. 등등에 의해서 큰 조정이 갈 가능성은 물론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미 드러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금리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오늘 계속 이제 그 4월에 FOMC 회의록도 나왔는데 거기서 금리나 전제를 지워야 한다 이런 기록도 되어 있잖아요. 그런 만큼 금리 인상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걱정도 들어요. 지금 빅테크가 이제 IPO도 상장한다고 되어 있고 네.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금리가 오르면 사실 투자에도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계좌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체크 포인트 같기는 해요. 매우 중요하죠. 네. 근데 저는 접근법이 좀 다른데요. 금리가 오르면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빅테크를 위시한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네. 막대한 캐페이스 투자, 즉 자본 지출을 했는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서 하느냐. 지난 IT 버블 때와 다른 거는요. 그때는 시스코를 비롯해서 다양한 IT 기업들이 무분별한 투자를 지금하고 똑같이 했는데 네. 그때는 돈을 못 벌면서 했습니다. 지금은 돈을 벌고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과거랑 다르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요. 금리가 오르면 네.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비용이 높아진다. 그래서 부담이다.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부담을 느끼죠. 하지만 그들의 돈을 벌면서 출하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그들의 주 수익원이 중요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 수익원이 뭐냐면 네. 우리 챗GPT 유료화, 제미나이 유료화 등등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지금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금리를 높이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하락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는 정책의 힘입니다. 제가 첫 직장이 국회 예산처입니다. 네. 거기서 보좌관들하고 다양한 중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리서치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정책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더 나아가서 케빈 허시의 통화정책, 아니면 베센트의 재무장관, 이 모든 합의일체가 미국 경기가 둔화되기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를 위축시킬 만한 금리 인상은 없다. 네. 적어도 금리 인상의 속도를 상당히 늦출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금융시장은요, 지금이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 같은 공포가 네. 가장 고조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은요, 오히려 금리가 올리고 나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세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더 이상 금리를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속적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런 불안감과 고조감은 좀 더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각이네요. 또 이번에는 여주사 계속 네. 말씀 주셨는데 여주사로 이제 주도주로 치면 반도체, 조선, 방산을 꼽아 주셨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사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까지의 상승률을 바랄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괜찮을까라는 고민들은 계속 하시거든요. 네. 앞으로 남은 모멘텀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제가 뭐 1년에도 엄청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사람들에게 간절한 눈빛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앵커님이 내가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걸 간절한 눈빛을 통했는데요. 네. 자, 주식은 항상 비쌉니다. 내가 살려면 싼 주식은 없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변수입니다. 즉 가격은요, 늘상 네. 변수이고요. 네. 다만 어떤 종목과 어떤 기업을 살 때는요, 보이는 가격보다는 지금 100만 원짜리가 싼 게 아니고요. 지금 10만 원짜리가 비싼 게 아닙니다. 네. 결국 본질적인 가치, 돈을 벌 수 있는가, 돈을 벌 가능성이 있는가, 앞으로도 그런 플랜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를 놓고 네.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도요? 제가 생각하는 여주사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산업에서의 주도주라고 말씀드리지만 특히 여주사는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잠깐 조정 기간에 봤을 때 삼성전기가 잠깐 조정하는 동안에 로봇, 현대차 많이 올랐거든요. 이쪽 로봇 사업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젠 현대차를 위시한 로봇이요. 이번 주에 들어서 업앤다운이 좀 컸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어제부터 많이 올랐죠. 네. 금리가 상방 리스크가 둔화되면서 갑자기 로봇주가 다시 리바운딩 했습니다. 네.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미래에 대한 성장 산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금리가 가장 민감하다는 것이고 결국 로봇주가 어땠다는 것은 금리가 얼마나 빨리 올 수 있을까, 아니면 금리가 오히려 시장 모든 사람들의 컨센서스를 뒤로하고 낮출 수 있을까로 귀결되기 때문에 금리의 전망과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로봇이라는 건요, 반도체 AI, 그 다음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좀 더 구현되는 AI, 피지컬 네. AI의 로봇이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우주 양자, 다 넥스트 주도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로봇도 차세대 피지컬 AI로서 충분히 각광받을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가장 이런 전망 속에서 우리가 아쉽거나 아니면 이거 하나는 좀 뭔가 2% 부족한데 라고 하는 것이 타이밍입니다. 사실 타이밍은 제 능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중장기 시계를 넓게 보고 계속해서 지금이라도 그것이, 그 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차근차근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데 스페이스X 상장한다고 하고 오픈 AI도 있고 엔트로픽도 있고 강력한 공룡들의 상장이 이제 예고돼 있는데 사실 뭐 스페이스X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투자는 못하지만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이 자금이 빠져나갈까봐의 걱정이거든요. 굿장을 어떻게 올렸는데 네. 그렇게 빠져나갈까봐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님은 스페이스X 좋아 보이세요? 어떠세요?
제가 뭐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도 무시하지 못하는 회사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의 시총 대비 IPO에 성공한다면 지금 미국의 아마 탑 7, TSMC 바로 위 정도의 시총 규모로 아마 등단을 할 겁니다. 여파도 크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오픈 AI 아니면 스페이스X 이런 거대 공룡들이 하반기 IPO가 생각보다 빨라졌다. 네. 6월 12일로 한 보름 정도 앞당긴 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금의 우리나라의 순매도세는 물론 포트폴리오의 미세 조정뿐만 아니고 거기서 거대 공룡이 나오니까 네. 지금 자금을 많이 빼는 것이다 라고도 귀결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임팩트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것도 역시 통과 의례라고 봅니다. 우리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데 있어서 네. 옆에 강력한 대항마가 나타나면 잠시 자금이 쏠리겠죠. 하지만 그렇죠. 결국 스페이스X의 메모리 반도체가 쓰인다. 네. 스페이스X의 한국의 제조업체가 상당히 쓰인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돈은 돌고 도는 거니까요. 일단 지금은 이런 거대 공룡으로 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이탈 아니면 지금 국장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서학개미의 출몰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통과 의례 한 단계 레벨업되기 위해서 당연히 밟고 들어가야 될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갑자기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게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ETF 형식으로 저희가 간접적으로 사야 되잖아요. 괜찮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글쎄요. 최근에 ETF 공화국이죠. 네. 네. 글쎄, 이거 ETF는 사실 패시브 투자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ETF를 공격적 투자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섹터별로, 택배별로, 테마별로. 음. 그래서요, 아마 자금이 많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자금에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네. 결국 스페이스X의 상장에 대한 기대가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한국의 잠재력을 보여준다면요, 네. 충분히 한 번쯤은 비교할 대등하게 비교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이런 ETF와 그다음에 이제 삼성 하이닉스 단일 종목 그 ETF 출시되잖아요. 레버리지 말씀하신 네. 거죠? 그거에 대해서 들어가도 되냐, 네. 늦다,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아니면 좀 이따 들어가라 하는데 좀 이따 들어가면 너무 비싸질 것 같고.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레버리지 상품은요, 일단 뭐 개인적인 취향이죠. 근데 그쵸. 레버리지 상품을 정확히 좀 알아야 되는데요. 레버리지 ETF가 아니고 레버리지 ETF 상품입니다. 네. 즉, 지금 제도를 보면요, 시가총액 10% 이상의 종목이 상당 기간 이어져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거래소에서 전자와 닉스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딱 두 종목으로 출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의 시초가 대비 종가가 2배 간다고 해서 곱하기 2가 되는 게 아니고 1의 변동성에 대해서 곱하기 2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약간 디테일하게 다른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 레버리지는 변동성을 좀 높일 겁니다. 네. 따라서 지금 이미 7,000P에서 8,000P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시가총액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분명히 변동성 요소이긴 합니다. 네.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들어가자는 말씀드리고 단 제 입장에서는요, 결국 SK하이닉스의 2배짜리 레버리지는요, 거기에 언더라인 에셋,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각광받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6월 전략 좀 싸주세요. 6월 전략이요? 네. 네, 쏴달라고요? 네. 쏘세요. 알겠습니다. 자, 요철 구간이죠. 네. 이런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항상 부침은 있습니다. 네. 더구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시장의 키워드가 실적에서 매크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크로가 녹록지 않습니다. 네. 이란 전쟁 이후에 높아진 국제유가, 인플레이션, 또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 자, 이런 것들이 뇌관인데요. 연초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는요, 이런 매크로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네. 실적입니다. 자, 2분기 실적은 7월 달부터 우리가 받아봅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매크로 이슈는 나빠진다 하더라도 네. 7월이 되면 다시 이런 뇌관을 실적 이슈가 덮으면서 우리 장을 이끌 것입니다. 그렇다면 6월이 공백기죠. 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좀 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2보 전지위반 1보 호테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각이 네. 오히려 좀 더 재정립하고 선택과 집중해서 또 다른 실적을 발표하는 모멘텀을 기대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까 답변으로 주셨던 포트폴리오 짜는 법을 조금 다시 돌이켜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방송 내내 여주사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유가 있죠? 아, 그렇죠. 네. 네. 왜 여주사인가요? 네. 화제의 베스트셀러죠. 네. 아, 화제인가요? 네. 저만 화제인데. 아, 아닙니다. 네. 제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네. 여주사, 네.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지으신 게? 그렇죠. 아무래도 여주사라는 게 우리 시장을 지금까지 이끌었던 가장 네. 원동력이고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저는 SK 하이닉스를 좋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주사 키워드가요, 네. 강세장은요, 주도주가 꺾이기 전까지 계속 갑니다. 만약에 지금의 주도주가 10,000포인트다, 아니면 네. 9,000포인트다, 아니면 20,000포인트다. 그 끝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가장 그 중심에
중에는 주도주, 여주사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전히 포트폴리오에서는 상당 부분 주도주를 사자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있으니까요. 어우, 소개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 시장 자체가 조금 꺾인다 할 때는 이 네. 주도주가 꺾이는 게 특정 기간 길어지면 아, 좀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이 강세장은 언제 끝날까요? 모르죠. 하지만 주도주가 꺾이면 강세장이 꺾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확실한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나와주세요. 갑자기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빈센트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